그냥 이대로 늙어가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허리가 아프고 노년의 삶이 점점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재활치료사이자 현재는 지역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들, 특히 노인분들의 관절과 보행 재활을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운동 지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운동은 무리예요. 관절이 아파서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질까봐 겁이 나요.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운동을 포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에 또는 통증 때문에 운동을 멀리 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정호 선생님은 어떻게 70대인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세요? 사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무릎 통증이 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파서 한 계단씩 올라가곤 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지금은 하루 종일 서서 운동 지도를 해도 무릎이 아프지 않고 주말에는 텃밭 농사도 즐기고 있습니다. 굽히고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해도 허리나 무릎 통증 없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재활치료 전문가로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력, 균형 감각, 유연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10분만 투자해도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을 다시 찾게 되면서 외출이 편해지고 사람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실 겁니다. 운동법을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셨다면 관절과 근육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TV나 인터넷에서 보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따라 하셨다가 오히려 관절이 더 아파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운동법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검증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기구나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에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운동보다 더 중요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꼭 필요한 4가지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운동은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 중 하나가 바로 앉았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간단한 동작이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의자에서 혼자 일어설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능력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은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엉덩이의 둔근,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모두 강화해 줍니다. 이 근육들은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필요한 핵심 근육들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의자를 벽 앞에 놓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고 앉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손은 무릎 위나 가슴 앞에 교차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앞으로 너무 나가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대신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어내듯이 일어나세요. 완전히 일어선 후에는 잠시 자세를 유지하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속도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세요. 급하게 하다 보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할 때 1초, 2초, 3초 하고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1초, 2초, 3초 하면서 앉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주고 관절에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점차 늘려가세요. 만약 혼자서 일어서기 힘들다면 처음에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거나 옆에서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운동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2에서 3세트, 각 세트당 10회씩 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셔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TV 광고 시간을 활용해서 하곤 합니다. 제 경험상 이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3개월 만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복지관의 김영수 어르신은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지금은 지팡이 없이 산책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팔굽혀펴기를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이건 일반적인 팔굽혀펴기가 아닙니다. 벽에 서서 하는 이 운동은 상체의 근력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빨리 약해지는 부분이 바로 상체 근육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상체 근력이 약해지면 물건을 들거나 문을 밀거나 심지어 병뚜껑을 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미국 노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상당수가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활동들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쉽게 들었던 쌀 한 포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와 무릎이 뻣뻣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고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독립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단 12주간의 상체 근력 운동만으로도 이런 능력이 평균 30% 이상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적응하고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벽 팔굽혀펴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벽에 댑니다. 발은 약간 벌립니다. 그런 다음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상체를 벽 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이때 몸은 일직선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팔을 펴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몸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직선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어 근육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에서 10회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가슴, 어깨,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체 근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밀고 당기는 활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장바구니를 들고 걷거나 무거운 문을 여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 활동들이 한결 쉬워지죠. 만약 벽 팔굽혀펴기가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벽에서 조금 더 멀리 서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힘들다면 벽에 더 가까이 서서 시작하세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박순자 어르신은 이 운동을 시작한 뒤로 장바구니를 들고 걸을 때 어깨가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세 번째 운동은 균형 잡기입니다.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80세가 넘어가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균형 감각이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낙상을 예방해주는 첫 번째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고 그 골절 때문에 걷지 못하게 되고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도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 결과 일상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즉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 자체가 곧 노후의 생존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나 벽 옆에 서서 필요할 때 잡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한쪽 발을 들어 균형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5초 정도만 유지해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균형 감각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더 어렵지만 효과는 배가 됩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균형 잡기 운동은 일상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할 때, TV 광고 시간에, 심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이명자 어르신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작년 겨울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균형 감각이 큰 부상을 막아준 거죠. 하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는 꼭 의자나 벽처럼 잡을 수 있는 것을 옆에 두고 하세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발목 강화 운동입니다. 발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가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발목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무릎과 허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든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먼저 발끝을 최대한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내립니다. 이것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발목을 안쪽으로 돌렸다가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이것도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TV를 보는 동안이나 식사 후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발목 강화는 보행 안정성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제가 30년 동안 재활치료사로 일하면서 본 많은 골절 환자들 중 상당수가 발목이 약해서 생긴 낙상사고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발목 근력이 중요합니다. 저희 복지관의 최병철 어르신은 발목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산책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을 매일 10에서 15분씩 꾸준히 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력이 향상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관절 통증도 줄어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횟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육과 관절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적당한 근육 피로감은 괜찮지만 날카로운 통증은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 약속드린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것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뭐라고요? 운동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같은 나이, 같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하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울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통증에 더 민감하게 만들며 심지어 염증 반응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어르신은 78세에 뇌졸중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의사들은 걷기 힘들 것이라 했지만 그분은 매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대내며 재활에 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지팡이 하나로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태로 입원했던 다른 분은 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에 재활을 포기하셨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음가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작은 행복이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날씨, 맛있는 식사, 반가운 전화 한 통. 어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감사한 일이 생각나서 오히려 3가지로 줄이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둘째, 활동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대화, 지역 모임 참여 등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인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0% 더 느리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셋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소. 이런 도전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저는 70세가 넘어서 수채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그림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런 새로운 도전이 제 뇌를 젊게 유지해 준다고 믿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운동의 효과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임하고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운동과 함께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실천하시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운동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5분의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신체 구조나 몸 상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무릎이 약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어깨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게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운동 중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지금 말씀드린 운동과 마음가짐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먼저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만의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더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